네, 원형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가구당 부채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통계청이 올해 2분기 각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부채 비율 발표를 해줬는데 158.2%로 나타났습니다. 전분기 175.4%보다 훨씬 크게 감소한 폭이죠. 이것은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서요. 분기별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된 이유에는 그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 그리고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금융계 대출금 상환 유예에 따라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득 지원 정책이 경기 급락을 방지하고 있고 각 가구가 부채를 갚거나 또는 저축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줬다고 추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 지원 대책이 점차 중단이 되더라가고 가계부채 완화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완전한 경제 회복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전제하면서 올해 말과 내년에 자칫하면 소비자 파산 신고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해서 버티고 있지만 이제 지원 정책이 중단되고 종료가 되면 그동안에 다시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노동인구들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저소득층의 파산 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회복이 돼서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나다란 희망의 한 줄기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타리오의 코로나 신규 확진이 심각한 수준으로 도달하고 있다. 의료계가 이대로 가면 경제 봉쇄 조치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온타리오주의 신규 확진자는 313명입니다. 사망자 1명도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토론토가 112명, 필 지역이 71명, 오타와가 60명 그런 순위입니다. 300명대 지집은 지난 6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주 병원협회는 주민들이 여름 내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줘서 그동안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지난주 1일 확진자가 200명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크게 우려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간의 희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병원협회는 이어서 코로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봉쇄되고 학생들의 학기 일정은 극도로 혼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633명이었습니다. 캐나다 전국에 걸쳐서 하루 평균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직전주에 지난주에 1일 평균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 원인으로 최근에 곳곳에서 열린 각종 모임, 파티, 야외 집회 이런 것들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느슨해진 경계심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답답하시죠. 사회적인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피로감을 하루라도 속히 끝내려면 오히려 지금 아주 많이 피로한 것이 내일 훨씬 쾌청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격리두기, 마스크 쓰기 이런 방역 지침 꼭 지켜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인데요. 쇼핑을 하거나 미용실에 가는 것보다 외식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준 보고서인데 코로나 유증상자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외식 횟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횟수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의 경우, 즉 깜깜이 확진자의 경우에 지난 2주간 술집이나 커피 전문점 등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방문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밴더빌트 의과대학 관계자들은요, 상점이나 또는 뭐 교회처럼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 있지만 식당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 마스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당연히 더 높아진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식탁 배열에 따라 다른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밥을 먹게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측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다른 손님과 멀리 떨어져 앉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패티오 등 야외 자리를 주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한국 소식 좀 잠깐 또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국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가의 품격, 국가의 국제적 위치, 그런 것들을 국격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한국의 국격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라서 연 2주 동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나라로, 대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영화 부문에서도 그렇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은 그래서 한국의 문화적 저력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외교에서도 우리가 조금 뛰어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 이끌어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G7 회의에 아예 한국을 초청하자 이런 제안을 할 정도입니다. 뛰어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최고의 의료 인재들이 함께 땀을 흘려서 막아냈던 코로나19 방역위기, 이것을 잘 헤쳐나간 것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적이 있죠. 자, 이처럼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는 경제성장과 민주정치와 두 트랙을 한꺼번에 이뤄낸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에서 앞으로 계속 달렸는데요. 경제는 쌓기만 했고 정치는 그런데 부수기만 했습니다. 경제는 수출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정치는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이 되어 왔었죠. 이것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늘 이에 걸맞는 국가적 품격을 갖추고 있는가? 정치인들을 보죠. 정치인들은 연일 막말과 호통 그리고 비아냥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볼까요? 언론도 이런 정치인들을 소재로 해서 막장 드라마 같은 뉴스를 매일매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SNS로 개인들의 의견이 역없이 노출되고 감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셈인데요. 정치인들이 편가르기를 일삼으면서 자기 편이면 무엇이든 선이다.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남의 편이면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신란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그런 품격 없는 행태를 매일매일 연출해내고 있죠. 이 허물기만 하던 정치도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쌓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을 비난하고 과거를 부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잘 쌓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할 텐데 말이죠. 권위주의 제도가 바뀐다 손 치더라도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고 포퓰리즘 표만 구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한 것이죠.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나는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이래가지고 임명직 공직자를 아주 하대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꾸짖기보다는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 뭐 이런 호통이나 치고 앉아있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볼 때 시대가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품격 없는 정치인들의 SNS나 정당 대변인의 어줍지 않은 논평보다는 점잖게 상소문을 올렸던 한 서민의 호소가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여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을 버리고 미래 국가 대결을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그냥 평범한 얘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극단적 소수인종 집단의 목소리 이것이나 또는 뭐 품격 없는 정치인들의 일상을 정제 없이 가감 없이 아니 오히려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도 감정적인 논리로 상대편을 시니컬하게 비난하는 그런 양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논리와 대안을 지시하는 점잖고 품격 있는 자세로 돌아와야겠죠. 사회의 지도층이 품격을 갖춰야만 국가가 신뢰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돈만 쫓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표만 쫓는 탐욕스러운 민주주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국가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한,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장 고민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에 대한 기대는 조금 미루더라도 우선 일단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룹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먼저 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이 어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치를 질타하고 정치인을 질타하고 언론을 질타할 때 먼저 국민이 성숙한 민주시민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꾸짖어야 그 꾸짖음이 그들의 귀에 올바로 박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